동시호가 구간입니다. 현재 이제 장 마감까지 한 7분 좀 되지 않게 남았는데요. 오늘 시장 종가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예쁘게 우상향 차트를 그려왔었는데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예상지수 260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1% 이상 상승하면서 2602포인트로 마감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2600선 바로 눈앞에 두고 아쉽게 좀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2600선에 대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00선 위쪽으로 올라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상 지수는 2601포인트 선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 전망대로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0.4% 정도 오른 지점 86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보다는 탄력이 떨어지지만 이 4거래일째 오늘까지 오르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근 코스닥 시장도 잔잔하게 분위기가 좋게 올라가고 있고요. 탄력 자체는 크지 않지만 오늘 상승 종목들 800종목들이 넘어가고 있고요. 월등히 하락 종목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국에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함께 찾아보시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실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 외국인 보시면 2,873억 원까지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기관까지 금융투자 쪽에서 힘을 보태주면서 오늘장 큰 폭의 매수세, 짱끌이 매수세에 관측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은 5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현재 외국인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수세 마찬가지로 오늘의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요. 현재 1,000억 원 가까운 매수세 관측되는 가운데 개인 쪽이 좀 매도로 꺾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포지션은 매도로 꺾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도 7,700계약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시장 상당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체크해 봅니다.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총 3종목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소에서는 한 종목 있습니다. DB인데요. 네, 이 종목 오늘 개장 때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어제 장마감 이후에 뉴스가 있었고요. 사모펀드 KCGI 측에서 DB하이텍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주주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 KCGI 측은 DB하이텍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주주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주주 행동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장 거래 제한폭으로 마무리 2,270원 선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두 종목이 있는데요. 제일바이오에서는 먼저 오너가 경영권 문제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000원 선 돌파하는 그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에 제일바이오가 심광경 전 대표를 해임하고 장녀인 심윤정 대표를 선임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에 심 회장 측에서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법원이 해임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제일바이오 가 15일에 임시주총을 좀 개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 선임권이라든지 이사 선임권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오갈 예정이니까요. 오너가 경영권 문제 통상적으로 불거지면은 아무래도 지분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바이오도 같은 결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하인크 코리아인데요. 지금 상한가 터치하면서 6,120원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인크 코리아 대체적으로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뉴스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작아서 변동성이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 기록하려는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네, 지금 보니까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LG화학이 돋보입니다. 5% 정도 급등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중에서도 배터리셀 쪽이라기보다는 소재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음극재, CNT 도전재 이런 쪽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LG화학이 오늘장 좀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가면 갈수록 탄력이 상당히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낙폭 많이 줄이면서 SK하이닉스 보합권이고요. 삼성전자는 진작에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지수로 돌아가서 지수 흐름 봐드리면요. 지금 1% 이상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2601포인트 선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2600선 돌파할까 종가에 안착할까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 끝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감까지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2600선의 돌파 여부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조금 탄력 올리면서 0.5% 정도의 상승 마무리 868선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거래소 특징적인 종목을 섹터별로 묶기보다는 이렇게 봤을 때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동원금속이나 SJM, A프로젠 이런 종목들도 오늘장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눈에 띄는 점은 의료 AI 관련 종목들 최근에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루닛이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치기도 했었는데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재평가 흐름도 함께 관측되면서 오늘장 인성정보도 두 자릿수대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월 2일 금요일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6월 초인데요. 일단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6월의 방향성이 좀 어떨지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는데요. 끝까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은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죠.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는 어땠을지 분위기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요약해드리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보시면 니케이 지수 마감이 됐는데 1%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 31,524엔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종가 기준 신고가입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장중에 사상 최고가 31,560엔에 터치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살짝 못 미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이 최고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29일 종가가 31,233엔으로 잡혔었는데 오늘은 31,500엔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왜 이렇게 강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외국인의 자금 유입 때문입니다. 최근에 엔화가 계속해서 좀 낮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워런 버핏도 일본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본 증시에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일본 증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도 상당히 좋고요. 또 잃어버린 30년이 끝났다라는 분석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일본 증시가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거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학개미가 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 오후장에서 탄력 빠지지 않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사실 상승 탄력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하락으로의 전환까지도 약간 아슬아슬했었는데요. 지금 중국 시장 보시면요. 상해 종합지수는 0.8% 오른 3,231포인트로 진행 중이고요. 심천종합지수 1% 이상 오릅니다. 11,000원선, 일단 11,000포인트 선을 일단 장중에 돌파가 했고요. 지금은 1,99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어제 차익신 PMI 나왔었는데 50 넘고 예상치도 상회를 했었죠. 그래서 오후장에서 지금 탄력이 그대로 좀 지속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는 좀 중국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AI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요. 오늘은 미디어랑 게임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창유 디지털, 유주 인터랙티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항생 지수입니다. 홍콩 증시죠.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려 4% 급등이 나옵니다. 4.3% 오르면서 지금 19,000원선을 굉장히 시원하게 돌파하고 있는데요. 19,000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사실 그동안 연 저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 홍콩 증시 오늘은 확실하게 바닥을 다진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프닝 때 전해드렸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서 최종으로 합의한 패키지 법안 어제 하원 통과했고요. 오늘은 상원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힘을 받나 봅니다. 이와 더불어 FOMC와 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좀 금리 동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홍콩 증시 그래서 기술주들의 상승 이유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호재들을 함께 반영하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홍콩 증시가 4%까지 급등하는 건 쉽지 않겠죠. 오늘장 굉장히 좀 빼어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고점이 높아집니다. 보면은 19,017포인트까지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고점 부근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시도 상당히 좋았죠. 오늘 환율이 하락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1320선에서 5월 25일 정도부터 꾸준하게 벗어나질 않았었는데요. 오늘 어제 하락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요. 개장 때도 15원 정도 하락 출발하더니 종가는 15원 90전이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1310원 이탈하면서 1305원 70전으로 오늘 환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들 체크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2600선에 관련된 돌파 혹은 돌파하지 못했는지 이 여부들 주목해 보시면서 국내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이 가뿐했습니다.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 거래소에서 특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오랜만에 2600선까지 뚫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전장 대비 1.25% 상승입니다. 포인트로는 32포인트가 올라가는 모습. 장 막판에 더 상승 탄력을 붙이면서 결국 2600선 뽑아냈습니다. 2601.36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고점을 점차 높여가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줬습니다. 그대로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 2600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뚜렷하게 순매수세였죠. 3,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까지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기관은 1,900억 원 이상 거의 2,0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보여줬고 이런 가운데 홀로 개인만이 팔았습니다. 개인은 5,7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상승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시면 철강 금속입니다. 업종 지수 무려 3%를 뽑아냈죠. 이 철강 금속이 가장 크게 올랐는데 역시나 이 포스코 홀딩스의 강세 덕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업종 좋았습니다. 2.41% 상승이었죠. 여기는 LG화학이 급등하면서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섬유의복이 2.14% 상승, 그리고 증권과 기계가 1.8%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 보시면 어제와 좀 반대입니다. 의료 정밀이 1.18% 하락으로 가장 크게 밀려났었죠. 어제만 해도 덴티움의 급등으로 단연 좋았던 것이 바로 이 의료 정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오늘은 SD바이오 센서가 뚜렷하게 내리면서 업종 지수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약 업종도 좋지 못했죠. 바이오 투톱이 내리면서 역시 이쪽도 함께 밀렸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0.45% 하락 마감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 운수 창고, 통신까지도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증시 반도체도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전장 대비 1.83% 상승했죠. 72,20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보합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는 113,30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쪽 흐름도 좋았는데
유난히 강했던 게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빠진 만큼 더 올린다는 걸까요? 5거래를 연속 밀리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LG화학은 거의 5%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72만 원을 넘기면서 72만 1,0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쪽도 1%에 미치진 못했지만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흐름이 아주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포스코 홀딩스가 4% 넘게 크게 올랐죠. 4.29% 상승, 37만 6,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동반해서 4%대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종가는 37만 4,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스코 제약바이오 관련 이벤트를 앞두고서 강했던 제약바이오 이 투톱의 움직임이 다소 아쉬웠죠. 보시면 나란히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시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이쪽 낙폭은 더 컸습니다. 1.08% 내리면서 17만 3,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향후 10년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관련한 국산 2차전지 소재 산업도 급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이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의 실적을 안고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이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품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하나씩 좀 보시면요.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 얼마 전까지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SJM이 또다시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14% 들어올렸고요. 5,84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 동원금속 같은 종목 17%를 뽑아 올렸죠. 1,413원까지 갔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 나왔습니다. 그리고 DIC 같은 종목도 10% 크게 올렸습니다. 5,700원까지 도달했는데 오늘 호재성 이슈안까지 있었죠. 미국 현지 자회사 관련해서 구동 모터의 판매가 본격화된다는 소식. 그래서 호재를 안고 강세를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언급해드렸던 증권사의 분석에서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제이오 같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가운데서도 경창산업 같은 종목이 코스닥 종목입니다. 막판에 상승 탄력을 더 붙였네요. 23%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차전지 주요 소재로 거론되는 리튬 관련해서 움직임이 급격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이 대원화산과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같은 종목이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대원화산 같은 경우에는 윗골을 좀 길게 달면서 다소 아쉬운 마무리가 된 반면에 대보마그네틱 이쪽은 종가상으로도 전장 대비 17% 가까이 급등하면서 62,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도 전해지듯이 국내 변압기 업계가 글로벌 이 전기차 시장 성장과 주요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채택에 힘입어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일 이 수출입 무역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5월 초고용량 변압기의 수출 금액이 6,427만 달러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139%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들이 아주 좋았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9% 넘게 올리면서 52,4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효성중공업이 8%,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8%대 크게 올리면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5% 가까이 올렸죠. 오늘 종가는 6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나흘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전장 대비 0.5% 올렸죠. 포인트로는 4포인트를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는 868.06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보시면 움직임이 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나왔던 저점이 864포인트였고요. 장 후반의 고점, 종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868포인트, 겨우 위아래 차이가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올리긴 했지만 장중 내내 소폭 상승권에서 횡보하면서 흘러갔던 오늘장 하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와는 달리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들인 점이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95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모두 팔았죠. 개인, 외국인 모두 다 300억 원대 순 매도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역시 좀 괜찮았는데 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맞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에코프로 BM 정도가 종가상으로 좀 괜찮았죠.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2.2% 올렸습니다. 25만 5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0.89% 올리고 거래를 마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LNF는 0.38%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26만 7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는 역시 미국의 암학회 막상 이벤트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분위기 좀 식어갔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시들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에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빠졌습니다. 약보합에서 8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죠. HLB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이었습니다. 0.5%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보시면 알테오젠은 오히려 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면 전장 대비 2%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5만 1,800원에 오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케어젠은 반대로 좀 올랐습니다. 1.8% 올리면서 19만 5,50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서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신고가를 쓰는 기염을 토했고요.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 올리면서 12만 8,700원에 오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반면에 반도체 종목인 HBSP 요 근래 아주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차익 실현이 분명하게 좀 나왔습니다. 전장 대비 HBSP는 4% 가까이 내렸죠. 27,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화장품주들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OEM 기업들이 미국 시장 개척에 따른 수혜로 실적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는 거죠. 화장품에서도 특히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최근의 흐름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 좀 모아봤습니다. 잉그루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참고로 잉그루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이고요. 이 두 종목 보시면 잉그루드랩이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죠. 9,000원 근방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15% 올렸습니다. 17,10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까지 이 화장품 OEM 기업들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줬죠. CNC 인터내셔널은 5.27%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거래소 종목들 중에서는 이 토니모리와 에이블 CNC 그리고 코스맥스 정도가 강세가 됐습니다. 나란히 4에서 6%대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AI 관련주들 좀 보겠습니다. 요새 의료 AI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루닉 같은 의료 AI 관련된 종목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를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루닛의 경우에는 올해만 주가 3배가 올랐죠. 오늘도 역시 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루닛 보시면 전장 대비 5.6% 오늘도 올리면서 97,200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격 진료 관련주로 잘 알려진 인성정보도 이렇게 이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찍고 왔습니다. 종가 보시면 그래도 23%까지 급등으로 거래 마쳤죠. 4,105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그리고 뷰노 같은 종목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오늘장 종가도 17% 들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사이토젠 같은 종목도 4%대 올리면서 17,6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